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전 세계 1억 부 판매된 최고의 인간관계 바이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의 모든 내용을 낭독하진 않고요. 핵심 내용과 기억하고 싶은 사례들 위주로 낭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3장 틀렸다면 인정하라. 나는 뉴욕의 거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 하지만 집에서 1분만 걸으면 자연 상태의 산림이 넓게 뻗어 있다. 봄이 되면 블랙베리 덤불에 하얀 거품처럼 꽃이 피어나고 다람쥐들이 둥지를 짓고 새끼들을 키우고 쥐꼬리 망초풀은 쥐꼬리가 아니라 말머리만큼 크게 자라난다. 이 훼손되지 않은 장소의 이름은 포레스트 파크이다. 실제로도 숲이다. 아마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던 그날 오후와 크게 다른 모습은 아닐 것이다. 나는 렉스와 함께 이 공원에 자주 산책을 다닌다. 렉스는 내가 키우는 작은 보스턴 불독으로 사람들을 좋아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작은 사냥개이다. 공원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은 대단히 드문 일이라 나는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렉스를 데리고 다닌다. 하루는 공원에서 말을 타고 있는 경찰관을 만났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어 근질근질한 사람이었다. 공원에서 입마개나 목줄도 없이 개가 돌아다니게 하고 계시는군요. 그는 나를 질책했다. 위법인 거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해를 끼치려 해도 끼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생각이라고요? 생각한다고요? 법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저 개는 다람쥐를 죽일 수도 있고 아이를 물 수도 있죠. 이번엔 봐드리겠지만 혹 다음에도 저 개가 입마개나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되면 판사 앞에서 상황을 말해야 할 겁니다. 나는 순순히 그의 말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말을 따랐다. 몇 번은. 하지만 렉스는 입마개를 좋아하지 않았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운이 좋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얼마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다. 렉스와 나는 어느 날 오후 언덕 위를 뛰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놀랍게도 갈색 말에 걸터 앉은 경찰관이 나타나고 말았다. 나는 렉스를 앞장 세우고 곧장 경찰관에게 다가갔다. 제대로 걸린 것이다. 틀림없다. 그래서 경찰관이 말을 꺼내기 전에 내가 먼저 그가 할 말을 해버렸다. 경관님, 현장에서 저를 잡으셨군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알리바이도 변명할 거리도 없네요. 지난주에 개 입마개를 안 채우고 여기 오면 벌금을 매기겠다고 하셨는데도 말이죠. 글쎄요, 지금은 경찰관은 부드러운 어조로 대답했다. 저도 아무도 근처에 없으면 이런 작은 개는 마구 뛰놀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합니다. 그럼요, 그런 충동이야 있죠.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위법인 건 사실입니다, 경관님. 글쎄요, 저런 작은 개라면 누구도 해치지 못하겠는걸요. 경찰관이 오히려 내 말을 반박하고 있었다. 사람이야 못 해치겠지만 다람쥐를 죽일 수는 있죠. 나는 말했다. 글쎄요. 자, 지금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는군요. 그는 말했다. 이제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죠. 저 녀석을 제가 볼 수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마음껏 뛰놀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문제는 잊도록 하죠. 그 경찰관도 인간이어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기를 원했다. 따라서 내가 스스로를 비난하기 시작하자 그 경찰관이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이라고는 자비심을 보이며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내가 변명을 하며 나를 두둔하려 했다고 하자
글쎄, 당신이 경찰관과 논쟁해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창 끝을 겨누는 대신 나는 그가 절대적으로 옳고 나는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인정했다. 빠르고 솔직하고 심지어 열정적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이 일은 내가 그의 편을 들고 그는 나의 편을 들면서 유쾌하게 끝났다. 그 경찰관은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내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위협하던 경찰관이었는데도 말이다. 어차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스스로를 비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비난을 듣느니 자기 자신의 비판을 듣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를 잡기 전에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말하고 싶은, 혹은 말할 것 같은 모든 비난을 스스로에게 쏟아부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김이 빠지게 될 것이고 아마도 열의 9은 너그럽고 용서하는 태도를 취하며 당신의 잘못을 최소한으로 줄여 생각할 것이다. 말탄 경찰관이 나와 렉스에게 취했던 태도가 바로 그랬다. 아무리 바보라도 자신의 실수에 대해 변명할 수 있다. 대부분의 바보들은 변명을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달리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행위는 숭고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 엘버트 허버드는 미국을 들썩이게 만든 독창적인 작가 중 하나이다. 그의 날카로운 문장들은 격렬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사람을 다루는 귀한 재주를 가지고 있던 허버드는 그 적들을 오히려 친구로 바꿔놓고는 했다. 예를 들어 열에 바친 한 독자가 허버드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저런 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허버드를 이렇게 저렇게 불렀을 때 엘버트 허버드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도 제 생각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제 썼던 내용을 오늘 읽어보니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근처에 오시게 되면 같이 이 문제에 대해 탈탈 털어보기로 하죠. 굳은 악수를 보냅니다. 이만 총총. 당신을 이런 식으로 상대해주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옳을 때는 부드럽고 요령 있게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자. 솔직히 말해보자면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틀릴 때가 훨씬 더 많다. 그럴 때는 빠르고 분명하게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도록 하자. 이 방법은 놀라운 결과를 낳기도 하고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을 옹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기도 하다. 옛 속담을 기억하라.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양보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는다. 따라서 사람들을 당신 생각대로 움직이고 싶다면 세 번째 규칙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규칙 3. 당신이 틀렸다면 빨리 그리고 분명히 인정하라.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주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